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관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2021년 4월 종로 모의고사 고3 영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시험을 다 치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약간 느낌이 좀 어렵다라는 좀 느낌이 들던데요. 특히 그 20번 때 나오는 대입파악 문제 있죠. 대입파악 문제에서도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빈칸 문제에 특히 3점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33번, 34번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순서 문제 있잖아요. 36번이나 38번 같은 경우에도 내용도 어려운데 문장 구조 자체가 워낙 좀 길고 난해해서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해설 강의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1번의 함축의미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언제나 21번 문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네, 주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1번 같은 경우가 22번, 23번, 24번과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에 있죠? 네, 3페이지에 대입학 문제 푸는 그런 어떤 페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21번 문제도 결국에는 대입학 문제다. 그러니까 밑줄 친 이 부분이 결국은 필자의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 밑줄 친 부분을 살짝 한번 건드려 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 only the blind now래요. blind는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눈 먼 지금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현재가 눈이 멀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지금 현재만이 존재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필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지문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길죠.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so하고 여기 있는 so하고 여기 있는 that 이렇게 보이나요? 네, 미리 풀어봤다는 걸 전제로 해설강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aware of니까 인식하고 있다. 뭘 인식하고 있냐면 다운사이드는 뭐가 되게 부족한 좀 결점이잖아요. 뭐가 안 좋은 점인데 뭐의 어떤 결함을 인지하고 있냐면 이노베이션, 어떤 혁신, 어떤 발전이 좀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안 좋은 점이 있지 않냐라고 인식하고 있고 또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disappoint니까 뭐 이렇게 실망하는 거죠. 뭐에 실망했냐면 프라미스는 약속이잖아요. 어떤 과거의 유토피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실망했다. 어려운 표현인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상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상 세계가 존재할 거야라고 누군가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죠. 그러니까 여기 대 직전까지가 다 부정적인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니 혁신이라는 게 발전이라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안 좋은 점도 있더라. 그 다음에 약속했던 어떤 이상 세계 이런 것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find it hard to니까 투부정사 이하가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인 거네요. 투부정사 이하가 참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투부정사 이하가 뭐냐면 믿는 것이 어려운 거죠. believe in이야 뭐를 열심히 믿는 거야. mild는 되게 천천히 가 온순한 거죠. 온순한 프로토피안 퓨처 이게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어떤 대응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물음표만 가지고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너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니까 필자도 이런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내진 다음 문장에서요. 자, 프로토피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프로토피안 퓨처가 뭔 말인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일이 a little better than today. 뭐야?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어떤 생각, 그게 프로토피안 퓨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우울한 어떤 세계관을 말하고 있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어떤 문장 구조네요.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imagine은 어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네요. 네가 네임이라는 것은 뭐 말해봐라 이런 얘기죠. 네가 말해볼 수 있겠냐.
싱글 사이언스 픽션이래. 어떤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계의 어떤 과학 픽션, 과학 어떤 허구의 어떤 미래를 말해볼 수 있느냐, 이 행성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plausible, 그럴듯하고 바람직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네가 말해볼 수 있겠냐,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말할 수 없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계속 우울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 해피래, 즐거운 어떤 날아가는 자동차 미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를 어떤 초대하는 건데 더 이상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매혹하는 그런 어떤 뭐 즐겁게 막 하늘을 날아가는 미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게 도대체 있느냐?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라이크는 뭐와는 달리 이런 얘기죠. 지난 세계와는 달리 nobody want니까 어떤 누구도 원치 않아요. 뭘 원치 않냐면 머나먼 미래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우울해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뭐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할 수 없다, 계속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드레드, 무슨 두려워하는 거죠. 바라는 사람은 없고 다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야. 네, 다음 따라 볼게요. 자, 앞에 데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트라는 게 앞에 상황이겠죠. 우울한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이 make it hard to니까 투부정사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데, 뭘 어렵게 만드냐면 미래를 심각하게 여기는 걸 어렵게 만든다.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 왜요? 아니,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진지하게 야, 우리 미래는 뭐 하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tuck in, 이게 뭐죠?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죠. 어디 처박혀 있냐면 short now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현재에 처박혀 있는 거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미래는 더 이상 꿈꿀 게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에만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 현재가 어떤 현재냐면 now, 어떤 현재가 어떤 현재의 어떤 순간인 것인데 without이니까 뭐가 없는 현재인 거잖아요. 뭐가 없냐면 요 동사 알지? generate라는 동사 알죠? 뭘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거의 어떤 형용사 형태네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내는 perspective, 어떤 관점, 뭐가 생성하고 뭔가를 이뤄내자, 이런 관점이 없는 그런 현재에만 그냥 처박혀 있는 거다. 왜? 더 이상 꿈도 미래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자,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that make us future blind. 이게 뭐야? 미래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 미래를 희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enter into,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데 permanent래, 되게 영원하고도 ceaseless, 끝도 없는 어떤 현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다 비슷한 이야기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미래에는 꿈과 희망도 없다. 따라서 거기에 실망한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현재에만 집중하는데 그냥 현재도 꿈과 희망도 없는 거죠. 그냥 내일은 없어, 오늘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without이 뭐도 없다는 얘기야. 과거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든, 여기 그 토피아라는 말이 어근이고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접두사라 그러죠. 접두사가 이렇게 있는데 유토피아는 이상세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디스라는 거는 뭔가 좀 반대적인 나쁜 거죠. 디스토피아라 그러면 정말 안 좋은 미래를 말하고, 프로토피아라는 것은 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이런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래 모두가 disappear, 없어지는 것이다. 왜요? 미래는 다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눈먼 현재만이 남아있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밑줄 친 부분도 위에서 말했던 노란색으로 칠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의 느낌을 살리면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overly optimistic이래, 과도하게 낙관적이 된다. 답이랑 거리가 제일 멀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낙관주의가 없어지는 거잖아. 미래가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니까. 자, 우리가 단지 show interest, 어떤 흥미를 보여주는데 현재에만 흥미를 보여주고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3번, 우리가 현재를 즐기지 않는다. 여기는 이것부터 말이 안 되죠. 그냥 현재만 좋아한다 그랬잖아. 현재만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4번, 우리가 시도하진 않는다. 피규어라고 뭐 알아내려고 현재 문제, 우리 사회 현재 문제를 알아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틀렸죠. don't란 말이 없으면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4번은 틀리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postpone, 이게 뭐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미루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당장 해야 될 거를 미룬다. 뭘 위해서요? 네,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날짜를 위해서. 그런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을 미래 쪽으로 미룬다 이런 얘기인데 미래로 미룬다는 얘기가 미래를 희망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만 중요하니까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5번도 맞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에만 집중한다. 왜? 미래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24번의 제목 문제 골라봤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3점 문항인데 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이런 대입학 문제는 필자가 느끼는 어떤 현실의 어떤 불편함이라거나 불합리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내지는 어떤 이 상황,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러면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필자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야 돼.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거다라고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중심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주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뭐 제목이겠지. 알았죠? 한번 다음부터 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약간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야. 어떤 게 문제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 그게 중심 소재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있겠죠. 처음부터 볼게요. 자, 사회학자 제임스 어쩌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워크가 있는데 어떤 작품이나 연구가 있나 봐요. 그러는 것이 대처리아를 shown that,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야. 대처리아 보세요. 미국 역사라는 것이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는데 fantastic, shocki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뭐 환상적이고도 놀랍고도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인게이지는 뭘 관여시키는 거지. 뭘 관여시키냐면 novelty, 이게 뭔데요? 신선하거나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좋아하는 걸 관여시키고 avoid는 피하는 건데 habituation은 어떤 습관 이런 거잖아요. 습관화, 관습화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미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 역사라는 게 참 너무 재밌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 근데 이런 재밌고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움을 어떤 선호한다는 게 신선함을 선호한다는 게 당연히 재밌잖아요. 재밌고 헤비추에이션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 지루함을 피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미국 역사는 참 재밌다 이런 얘기예요.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역사가 재밌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일까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가 재밌다.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문은 쓸 리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et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미국 역사가 참 재밌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에 사회 연구, 사회학 어떤 학생이까지가 주어입니다. 걔네가 싸이한대요. 싸이가 뭐지? 한숨 쉬는 거죠. 걔네가 뭐 싫어한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언제 이제 뭐 지루해하거나 그러냐면 지루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한숨 쉬는 거니까. 하품하는 거니까. It's time for. 뭐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역사 시간이 되면 하품을 한다, 지루해한다 이런 얘기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미국 역사라는 게 재밌는 게 되게 많다면서 왜 지루해하냐고요.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교과서가 프레젠트는 뭘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거죠. 어떤 버전의 역사를 제시하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지루하고도 predictable, 이게 뭔데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버전의 히스토리만 제공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문제는 안 좋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교과서 있지, 교과서. 텍스트북이라 그랬잖아요. 교과서가 지루하고 예측 가능함 이런 것만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상황인 거지. 정말 재미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게 어느 정도냐면 with 다음에 보세요. with는 뭐 어떤 상태에서 이런 얘기죠. 모든 문제가 쉽게 solved요. 쉽게 풀리고 그 다음에 with exclusion 뭘 빼버리는 건데 모든 어떤 갈등과 서스펜스 긴장감을 빼버린다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게 재밌어요? 갈등과 긴장이 없는 게 재밌어요? 당연히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게 재밌잖아. 역사가 특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평화로운 시대였다.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건 별로 재미없잖아. 한국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역사 이건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데 역사의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삼국시대라거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처럼 어떤 나라들이 막 갈등과 전쟁하고 막 시기, 배반, 질투 막 이런 게 있는 게 그런 게 어떤 건데 그런 게 컨플릭트하고 서스펜스잖아요. 그 있는 게 참 재미있는데 익스클루전 그걸 없애버렸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래요. 커리큘럼은 애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 과정이죠. 근데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이 get hooked into 어디에 이제 사로잡히는 건데 curiosity 어떤 호기심에 사로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태 있지 이런 지루한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에 애들이 사로잡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웬 다음에 보세요. 걔네가 shown 뭔가를 이렇게 볼 때 이런 얘기죠. 보여질 때, 뭘 받을 때, 뭘 받냐면 드라마를 받는 어떤 주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드라마를 받게 되고 걔네가 뭐 투부정사하도록 요구받는 거죠. 뭐 하도록 요구를 받냐면 아웃컴은 결과지 controversies 어떤 뭔가 찬반 양론이나 어떤 뭐 되게 어려운 어떤 쟁점 같은 거 논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어떤 논쟁의 결과를 추측해 보라고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걔네가 explore 뭘 탐사하라고 어떤 격려 받을 때 뭘 탐사하냐면 미스테리나 퍼즐 맞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필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의 주장은 교과서가 참 원래 미국 역사는 참 재밌다 그랬고 애들이 그럼 그 재미를 느끼는 게 여기에 호기심 보이죠? 호기심에 사로잡히는 게 재밌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정말 안 좋은 거고 학생들이 이제 호기심을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을 텐데 이런 순간이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이렇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 호기심을 느끼겠지. 이해됩니까? 호기심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한번 보세요. 자, 과목의 드라마를 본대요. 드라마라는 게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로버시의 결과를 추측해 본다. 이게 뭐죠? 뭐라 그럴까요? 컨트로버시는 어떤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의 결과를 추측, 어려움, 혼란이라 그럴까? 추측해 보고 이럴 때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호기심을 느끼냐면 미스테리나 퍼즐이요. 미스테리나 퍼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걔네가 competing answer to 딜레마에 대한 어떤 충돌하는 어떤 대답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그럴 때 흥미를 느낀대요. 그런 거죠. 자, 이것이 심지어는 행해질 수 있는데 어디서 행해질 수 있냐면 수학 과목에서도 행해질 수 있겠다. 근데 그 수학 과목이 어떤 거냐면 filled with 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내지 분야인 거잖아요. 어떤 분야냐면 reputation for 뭐에 대한 어떤 명성이 있는 건데 아주 지루하고 아니면 고정돼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어떤 명성이 자자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말 지루한 수학 과목에서도 애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아주 지루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또 어떤 것이냐면 actually filled with
실제로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건데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컨트로버시. 아, 이거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찬반 양론, 위기, 어떤 변화 이런 걸로 그득 찬 어떤 수학 과목을 공부할 때도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수학 과목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지루하게 이거 외워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고 이런 논점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논점을. 야, 수학 과목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것들이 많아. 수학 과목에도 여기 있는 이 드라마 혼란스러운 결과가 있고 미스테리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겠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뭐 수학 교사인 마가레트 어쩌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뭐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퀘어 루트라고 제곱근을 뭐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crisis to 이렇게 나오네요. 문명의 어떤 위기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전적으로 이성에 근거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기 있지. 이 위기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논점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도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네요. 이런 얘기랑. 맞죠? 여기 크라이시스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말 뭐 이상한 위기가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의 어떤 뭐 긴장, 수학 과목에서의 컨트로버시, 수학 과목에서의 드라마 뭐 이런 게 이제 크라이시스겠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도록 애들한테 유도를 하면 정말 애들이 뭐 한다고요? 네,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흥미를 느낄 거다. 왜? 결국 미국 역사, 미국의 어떤 그 과목이라는 건 원래 재밌으니까 이런 얘기겠죠. 자, 좋아요. 네, 24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선택지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Changes in textbook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어떤 교과서의 변화 이런 얘기네.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디지털 시대란 말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과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선택지 2번. 도대체 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중요한가? 학생과 교사의 관계라는 얘기가 언급된 적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과 아이들이 뭐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란 말이. 3번요. Is it possible to 이렇게 나와 있네. 투부정사 이하가 뭐 가능한가?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임 이용하는 게 가능한가? 뭐 게임을 이용해라. 아마 뭐 흥미를 위해서는 게임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임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고 보통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제목 부분에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답은 노인 거죠. 예, 노가 주제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임을 사용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3번인 거고요. 4번 로케이트는 위치시켜라 이런 얘기죠. 여기 로케이트가 동사니까 드라마를 위치시켜라. 어디다가 레슨은 어떤 과목이죠. 수업의 어떤 과목의 컨텐트, 내용에다가 드라마를 위치시켜라. 자,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라는 게 뭡니까? 드라마 대신에 이런 말이 있어도 뭐 가능한데 혼란 내지는 미스테리 내지는 퍼즐 내지는 뭐 컨트로버시 이런 말이 있어도 4번이 맞을 것 같은데 4번이 정답이죠. 결국 이런 노란 색깔이 있어야 아이들이 흥미를 느낀다 이런 얘기니까 답은 4번일 것 같아요. 그다음 5번이요. 학생의 질문. 네, 걔네가 어떤 수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죠. 뭐 학생이 질문하면 수업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애들한테 뭐 질문하도록 유도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고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선택지를 읽다가 이 드라마, 로케이트 드라마 이런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드라마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크라이시스라거나 뭐 컨트로버시라거나 체인지라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었을까? 바로 직전에 컨플릭트라거나 서스펜스라 이런 말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드라마라는 표현이 있긴 있었죠. 여기에 드라마라는 표현이 있긴 있었는데 제목으로 내기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나머지를 다 소거하고 나니까 결국 뭐 드라마가 이쪽의 뉘앙스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답을 그거 몇 번이죠? 4번을 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의 어휘추론 문제인데 언제나 답의 근거가 앞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주제의식과 관련돼 있다. 논리의 과정이다를 생각하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at the root 어떤 뿌리에는 이런 얘기죠. 자, 환경적인 글쓰기의 뿌리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면 change current thinking. 이게 뭐야? 현재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죠. 네, 환경적 글쓰기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친환경적인 글쓰기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환경 글쓰기의 핵심에는 어떤 현재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어떤 그 욕망이 있는 것이다. 현재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환경 글쓰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부정적이니까 다른 좋은 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런 거냐면 뭐 하도록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그래서 part of 뭐의 일부로 생각하고자 뭐의 일부로 생각하냐면 환경의 일부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마스터는 어떤 주인이죠. 어떤 권리를 가진 주인인데 자원을 exploit은 어떤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자원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 주인이 아니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 정리해 보면 자, 환경 글쓰기래요. 이게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환경 글쓰기라는 게 현재의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나쁜 생각인 거죠. 나쁜 생각이니까 여기 not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나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자원 뭐로서 생각하는 게 현재의 어떤 나쁜 생각이었냐면 마스터는 주인이죠. 우리가 주인이다. 뭐의 주인이야? 환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환경의 주인이니까 뭐 할 수 있는데 자원을 이용한다. 자원을 착취한다. exploit, 착취한다. 자원을 좀 막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환경의 주인이라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이 아니라 environment로 나와 있네요. 굳이 저걸 번역할게요. 환경이라 그럴게. 환경의 어떤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하자라는 게 환경 글쓰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선택지 1번은 이런 느낌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원을 막 이용하는 게 이제 주인이니까 우월적 존재에서 자, 이것이 로맨틱한 어떤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생각인 건데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stem from 뭐로부터 나오는 생각인 거지 어떤 정치학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데 그 정치학이 어떤 정치학이냐면 equitable 이게 뭐죠? 공평한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라는 정치학이 나오는 거다. 자, 이 공평한 분배라는 게 어떤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공정한 분배. 공정 분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 빨간색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환경 글쓰기는 원래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가자라는 게 이제 환경 글쓰기인데 이쪽에서는 사람만이 그냥 이렇게 다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얘기야. 자, 사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기반을 가지는데 인도에서 전통의 기반이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대요. 애닉도트는 어떤 일화죠. 어떤 이야기인 거지. 이 이야기가 come from 누구로부터 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리서치니까 뭐 연구했던 사람인가 봐. 어떤 전통적인 어떤 농업 관행을 연구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conversation with 누구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나 봐요. 어떤 농부랑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서 걔네가 어떤 토의하고 있었죠. 뭘 토의하고 있었냐면 랜드는 땅이고 프로듀스는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나 농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토의를 한 어떤 그런 대화 중에서 그 농부가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only be described as 뭐뭐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농부의 어떤 말이 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해석되냐면 3번 greedy가 뭔 뜻이야? 탐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건 어떤 느낌인 거야? 나 혼자 다 할래 이런 느낌이니까 공평한 분배 이쪽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탐욕스럽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말씀이
나 혼자 다 할래 이런 느낌. 나눠 갖지 말자.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선택지 3번이 맞다라면 여기 다음에 있지. 여기 다음에 he가 농부일 텐데 이 농부의 말씀이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he부터 보세요. 그가 이제 대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soul right, soul이 뭔데? 아주 전적이거나 전속적인 어떤 권리를 가진다. 어떤 권리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진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니까 soul right란 말이 뭐야? 이 말 자체가 빨간 느낌인 거잖아요. 다 내 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주 탐욕스러운 권리인 거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떤 느낌인 거야? 노란 색깔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말씀이 또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야? 무슨 뭐 50%만 내 거고 25%는 네 거고 25%는 뭐 새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어. 공정하게 분배할게 이런 얘기니까 농부는 정말 노란색 느낌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디가 틀린 거죠. 농부는 전혀 탐욕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은 그 농부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mutual benefit 이게 뭔 말이죠? 상호 간의 어떤 이득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자 이런 얘기인 거고 assimilate 뭐가 동화하는 건데 환경과 동화하자. 환경과 우리는 함께야. 이런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농부는 노란 색깔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필자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동하자. 그게 이제 환경 글쓰기의 어떤 목표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현재에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농부는 전혀 탐욕스럽지 않다. 아셨죠? 자, 다음은 33번 빈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3번 빈칸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글쎄요. 빈칸의 위치를 한번 보니까 아래쪽, 아이고야, 빈칸이 제일 끝에 있죠? 제일 끝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주제의식인 거고 그 사람의 어떤 결론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네,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글의 길이 상당히 기네요. 자, 우리가 하들리는 부정어죠. 거의 뭐뭐 할 수는 없는 거다. 뭐 할 수 없냐면 투부정사 이하라고 말되어질 수는 없는 거다. respect a person,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야, 만약에 우리가 treat one, 어떤 사람을 취급하는데 with contempt, contempt가 뭐야? 경멸, 멸시 이런 얘기죠. 경멸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취급하거나 abstract away, 여기는 o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가 여기는 얘랑 공통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bstract away는 뭐 이렇게 abstract는 추상적인 거니까 약간 무시해버리는 거야. 추상화시켜버리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죠. 모든 걸 무시하는데 그 모든 게 어떤 거냐면 그의 어떤 삶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인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모든 거를 무시해 버린다라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어렵죠. 초반에 말했던 좀 어렵다는 그 느낌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들리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들 잔뜩 부정적인 말들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요, 뭐 경멸을 가지고 뭐 취급한다, 그다음 무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쓴 사람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부정적인 말을 2번 이상 쓰는 거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데 초점 맞춰서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원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경멸적으로 취급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린다라면, 근데 그 모든 게 어떤 거냐면 his life, 그의 삶에게 의미를 주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뭐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는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어떤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해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깁스하고 여기 있는 메이크스가 공통 관계인 거죠. 그를 지금 현재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 모든 속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줘야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이게 좀 어려우면 몇 가지 사례가 더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involve니까 뭘 관여시키는 건데 locate him, 그를 위치시키는 건데 against, 뭐에 딱 맞닿아서 뭐에 대해서 그를 위치시키는 거야. 뭐를 배경으로 해서 그를 위치시키냐면 그 사람의 어떤 cultural background,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죠.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위치시킨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죠. 위치시켜 주는 거죠. 근데 잠깐 어려우니까 뒤에 예시를 보면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심퍼티란 말 알지? 심퍼티가 뭐 동정적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잖아.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enter into, 어디로 들어가는 건데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어떤 사고, thought니까 그의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 주는 거야. 그리고 interpreting, 해석해 주는 건데 그의 어떤 행동을 해석해 주는 건데 in terms of, 뭐라는 측면에서, 뭐라는 관점에서요? 그것의 어떤 그 의미의 체제라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 respect for person. 이게 글 전체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점입니다. 여기 또 respect라는 말이 있으니까. 봐봐. 어떤 사람이라 그럴게요. 어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야. 이게 목표인 거죠.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로 했던 거를 똑바로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정적으로 여기요. 동정적으로 그의 생각에 들어감. 엔터 인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동정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요? 이쪽 한번 해볼까요? 그의 행위를 해석하는데 그것의 의미의 체제, 의미의 체계 관점에서 행동을 해석해야 돼. 자, 특히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뒤에 사례가 나올 테니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가 이 점을 입증할 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다음 보세요. 최근에 뭐 대절이하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네요. 대절이하 보세요. Asian candidate, 뭐야 이게? 아시아 어떤 후보자인데 여기서 보니까 직장에 대한 후보자니까 뭐 취업준비생이겠죠. 면접하려는 사람이요. 그런 취업준비생이 있는데 영국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underestimate, 이게 뭐죠? 평가절하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어떤 아시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무시되었다는 얘기지. 이게 약간 좀 평가절하되었다는 얘기니까 약간 좀 안 좋게 보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한데 underestimate 됐다는 얘기가 존중받았다는 얘기예요? 존중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존중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죠? 왜요?
그들의 헤비트, 어떤 습관이 있는데 빅보스절 내부가 또 되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길죠. 여기 있는 헤비트가 주어야 빅보스 내부에서요.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respectful, 뭐에 대한 어떤 존중을 보여주는 걔네들의 습관이 있었나 봐요. 걔네들이 누군데?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그들의 인터뷰어,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취업 준비생이지, 취업 예비생들인데 나를 인터뷰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존중을 보여주는 어떤 습관이 있나 봐. 왜? 나보다 더 잘나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이 회사에 뽑혀야 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꾸벅 인사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보여주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뭘 통해서 하는 거냐면 not looking them in the eye. 이걸 묶어볼게요. 이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거죠. 여기 있는 them이 누구야? 여기 them이 누구냐면 인터뷰 해주는 인터뷰어잖아요. 그런 어떤 습관이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레드가 동사입니다. the letter가 뭐냐면 후자란 뜻인데 전자 후자 할 때 후자란 뜻이야. 그래서 후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후자가 누구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얘 있지. 아시안 캔디데이트하고 여기 있는 인터뷰어. 요 두 사람, 요 두 입장, 두 어떤 그 당사자가 존재했잖아. 그 사이에서 후자니까 여기는 얘입니다. 여기 있는 얘야. 그러니까 후자가 누구냐면 면접관이라고 쓸까요? 면접관. 면접해주는 어떤 회사의 높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면접관들로 하여금 대절 이하라고 conclude, 결론 내리게 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면접하는 상황인데 면접을 하러 온 아시아 출신의 그 면접자,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관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했잖아요. 맞죠?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때문에 면접관 애들이 대절 이하라고 결론 내렸고 이 결론 내린 게 결국 이게 아시아 출신의 어떤 캔디데이트들이 평가절하된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언더에스밋이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걔네가 dishonest 이게 뭐야?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incompetent 이게 뭔데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리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눈을 똑바로 안 보니까. 알겠죠? 결국 어떻게 한 거냐면 fail to 뭐 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 후보자들의 의미와 문화적 관행의 어떤 체계를 똑바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뷰 해주는 사람이 end by end 뭐 결국 뭐 했다 이런 얘기인데 걔네를 unequally 되게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 불공평하게 취급했고 뭘 가지고요? with 뭘 가지고 그들의 어떤 백인의 카운터파트는 뭐냐면 면접자들이겠지. 그러니까 아시아 면접자도 있었고 백인 면접자도 있었을 텐데 백인의 면접자들하고 불공평하게 걔네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뭐 좀 우울한 상황인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의 의미의 체계 관점에서 행동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행동이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뭐였어요? 이 사례에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어떤 습관인 거잖아. 그거를 아시아 출신의 어떤 사람들의 체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공평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자, 걔네가 대절이라고 추정한 거다. 이 대가 누구냐면 면접관들이야. 모든 인간이 공유하거나 심지어 아마도 공유해야 되는데 identical system, 동일한 어떤 체계인데 의미의 동일한 체계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면접관들은 추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측 가능하게도 turn out to be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들 자신의 것이다. 그들 자신이 뭐야? 서양의 어떤 관점인 거죠. 어렵죠. 뒤에도 있습니까? 잠깐만요. 뒤에도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말 어렵죠, 이 부분. 면접관들은 누굽니까? 면접관들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니면 네, 영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영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안 보고 약간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이야? 영국 사람의 관점인 거죠. 백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취급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영국인의 어떤 관점에서 쟤네는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놈들이야라고 잘못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비교적 사소한 어떤 사례가 일러스트레이트 뭘 보여주는데 어떤 데미지를 어떤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네,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데미지인 건데 이 데미지라는 건 부정적인 얘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데미지가 뭘까요? 면접자들이 뭐 이렇게 탈락되거나 면접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데미지일 거잖아. 어떻게 할 때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할 때 그런 거야? 그 면접자들의 어떤 무슨 문화적 관점, 어떤 뭐 그 세계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취급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나온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1번. No consideration for. 그 다른 사람의 명성에 대해서는 네, 뭐 고려하지 않는다. 명성이 있었나.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면접자일 텐데 아시아 계통의 면접자가 명성이 되게 뭐 높은 사람인데 걔네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진 않죠. 주류의 어떤 문화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주류의 문화라는 게 여기서 이 사례에서 말할 때는 영국의 문화, 영국의 어떤 문화일 거 아니에요. 영국 문화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죠. difference between 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는 것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을 때 뭐가 안 좋은 게 있다. 뭐 말과 행동의 차이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determine 결정하지 못할 때 뭐를요? 어떤 직업 applicant 직업 지원자들의 어떤 뭐 네, 딱 들어맞음. 그러니까 저 지원자가 우리 일에 들어맞을 것 같다.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이 일에 들어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고려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예? 그냥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uncritically 무비판적으로 universalize 이게 뭐죠 이게 보편화시킨다 이런 얘기야. 뭘 보편화시키냐면 캐테고리 어떤 목록과 제 끝에 우리 문화의 규범을 보편화시킬 때 이런 얘기예요. 보편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문화의 규범을 보편화시킨대. 무슨 말이냐면 영국 사람의 어떤 문화가 그냥 인류 보편의 문화일 거야. 아시아 계통의 너희들도 당연히 영국의 문화의 규범을 따라야 돼. 그런 관점에서 너희는 눈을 똑바로 안 보니까 나쁜 놈이야. 널 탈락시킬 거야. 데미지를 가한 거잖아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특히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규범을 보편화시킨다. 이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봤던 문장에서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아래쪽에 요 보라 색깔인가요? 이 보라 색깔로 요 칠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의 뉘앙스가 내 어떤 가치관을 보편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냥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밝혀진 어떤 의미의 체제를 이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 알았죠? 예,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예, 정답은 네네 5번입니다. 아셨죠? 네, 34번 빈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아라 그러면 네, 이 지문도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예, 답의 근거도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약간의 좀 뭐랄까요?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긴 하는데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웠던 것 같진 않아요. 처음부터 볼게요. 에이블은 뭐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능력 있는 유능한 어떤 과학자가 have something for which 뭐에 대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뭔가를 설명하는 게 for which 다음이죠. explore 그러면 뭘 탐사하고 탐험하는 거니까 탐사하는 impulsion, 뭐 충동을 가지는 거다. 뭐 이런가요? 그러니까 탐사하는 충동이라는 것이 not to, 너무 뭐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무 뭐 한 거는 아닌데 너무 엄청난 묘사는 아닌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탐사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칸트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요? 레스트는 뭐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고 끊임없는 인데버, 뭐 어떤 노력이나 분투 이런 건데 어떤 노력이냐면 get at the truth,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거지. get는 뭐 접근하는 거죠. 장소가 이동하는 게 get니까 진실에 다가가는 건데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끝없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물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어떤 노력이 탐사하려는 어떤 충동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한데 너부터 보세요.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in the context of 뭐의 어떤 그 맥락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맥락이냐면 not wholly convincing이래.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신시키는 주장은 아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좀 어렵네요. 아주 완전하게 확신시키는 주장은 아닌 맥락에서이지만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주장의 내용이 이제 대절 이하잖아요. 자, 자연이라는 것이 하들리니까 거의 뭐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 대절 내부에서 이게 지금 가정법이 쓰였는데 대절 내부만 보세요. 그러니까 대절 내부에서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정법이 쓰인 문장인데 여기 if 직전에 끊어볼게요. 여기에도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두 번 써가지고 정말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if부터 볼까요? 만약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면 자연은 절대로 그러한 어떤 앰비션, 열망을 우리 가슴에 심어놓지를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입장에서 네? 사람이 어떤 그런 열망이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열망이 뭐냐면 위에서 말하는 이거 같은 얘기죠. impulsion, endeavor 같은 얘기인 거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 그런 열망을 자연이 우리한테는 심어놓지 않았을 거다. 만약 뭐라면 그걸 충족시키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이런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참 어렵죠. 자, 그러니까 실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impulsion이라는 단어도 있었어. impulsion. 그 다음에 endeavor라는 단어도 있었죠. endeavor. 그다음 또 뭐도 있었냐면 ambition이라는 단어도 결국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어떤 열망이나 열정이 다 뭔 거냐면 어떤 사물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야. 뭐라고요? 사물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열망이라고. 근데 그 열망이 결국 충족될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trong sense of uneasy래. 뭐 불편한 듯한 어떤 느낌인 거고 satisfaction이 아닌 거니까 뭐가 좀 불만족스러운 어떤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이 항상 goes with 뭐랑 함께 오는데 comprehension, 이해 부족에서 온다. 자, 이제 알겠네요. 뭐가 사람이 참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왜 불편해하는 거야? 왜 불만족스러운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알겠죠? 뭐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불만족스러운 거니까 결국 이게 이해라는 게 결국 이거죠. 사물의 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지. 알고 싶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Layman feel it 뭐야? 평범한 사람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account for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위안을 relief는 뭐가 위로받는 거죠. 그 위안이지. 그 위안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느끼는 위안인데 언제 그런 위안을 받냐면 걔네가 learn that 뭔가를 배우는 건데 약간의 좀 이상하고도 disturbing 뭐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현상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걸 배울 때 그들이 느끼는 위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도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설명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뭘 한대요? 위로를 얻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게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고, 불편함이 없어지는 게 뭐야?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explain이라고 설명 나와 있는 거잖아. 알겠죠? 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뭔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위안을 얻는다.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야망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것은 설명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맞죠? 뭐가 그런 거야? 대절 이해가 그런 건데 일단 이 구조적으로는 이 강조 구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가져오는 건, 위안을 가져오는 건 설명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런 위안이잖아요. 이런 위안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이런 어떤 위로나 위안을 주는 건 설명 그 자체가 아니래. 이 뚱딴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어떤 우리의 위로가 된다 그랬는데 설명 그 자체가 아니래. 보고 직전에 끊을게.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도 너무나 좀 테크니컬해서 널리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테크니컬하다는 얘기가 뭐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까요?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뭐가? 여기서 말하는 it가 뭐냐면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빈칸인 것이다. 빈칸인 것이다. 자, 어떤 베이컨하고 얀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라이팅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주어고 여기 있는 얘가 동사인 거죠. 그런 글이 suffuse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이미지야? 라이트는 빛이죠. 어떤 빛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엔 이 빈칸을 글쎄요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뒤쪽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어떤 글이 빛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아마도 쉴 새 없는 어떤 불편함, 어니스는 불편함이죠.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은 어른의 equivalent, 뭐 등가물일 것이다. 뭐의 등가물이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이의 어떤 공포, 그 아이의 공포와 어떤 등가물일 텐데 그 아이가 이제 뭘 두려워하냐면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끝도 없이 뭔가를 불편해하죠. 근데 그 불편한 게 뭘 불편해하는 거야? 뭘 잘 이해가 안 될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불편해하잖아.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아이들이 어둠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랑 좀 비슷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그 어둠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dispelled,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 뭐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냐면 자연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것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뭐야?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데? 어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지. 어둠이 없어질 때 해소되어질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빛을 비춘다는 게 뭐야?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있잖아. 그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칸의 어떤 그 주어가 중요한데 여기 it가 뭐냐면 위로가 되고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 거야. 자, 그 상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딨어?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뭐냐면 모르는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 어두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빛을 비춰주는 그런 상황이 여기 빈칸에 있으면 됩니다. 또 빈칸과 약간 비슷한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뭔가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빈칸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칸 한번 골라볼게요. satisfaction, 어떤 만족감인데 knowing that, 대절 이하를 아는 만족감, 뭔가가 알게 되었구나, 뭔가가 알려졌구나 라는 거를 아는 그런 만족감이다. 아, 내가 모르는 게 없구나. 아, 저건 그 내용이구나. 네,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빈칸의 그 왼쪽에 주어가 뭐라고요? 위안이 되는 것, 위안이 되는 게 뭐다 이런 얘기야. 위안이라는 건 불편하지 않는 거죠. 1번요. Fear of unknown. 네, 두려움이 있는데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인데 두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위안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지가 않습니다. Subsequent uses 뭐야? 이후의 후속의 어떤 이용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식이 만들어내는 이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지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후속의 이용이라는 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pride that 대절 이하라는 어떤 뭐 자신감, 자만심 이런 얘기인가요? intellectual rival 이 뭔데? 지적인 어떤 라이벌을 물리치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라이벌을 물리친다 이런 말 언급된 적이 없는 거죠. 5번 gratitude 어떤 감사함인데 주인님에 대한 감사함이야. 마스터는 주인이 아니라 대가겠네요. 어떤 지식을 발견한 대가에 대한 감사. 이런 말이 있진 않죠. 나 대신에 어떤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뭔가 지식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5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다 답이 아닌 거고 이 친구만 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고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알았다. 그 느낌이 1번이기 때문에 답은 1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36번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처음에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이요. 호모제니어스라 그러면 동질적인 이 뜻이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개인들이 브로들리니까 넓게 유사한, 매우 유사한, 아주 유사한 어떤 욕구나 어떤 규범이나 어떤 동기나 사회적 어떤 관습이나 패턴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다.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가 보통은 좀 비교적 그런 편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단일 민족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교적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유럽 사회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균질한 어떤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들이 유사한 어떤 욕구, 유사한 어떤 욕망, 유사한 어떤 규범을 공유한다. 그렇겠죠. 이해되죠? 자, A번 보세요.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디서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자, 그러니까 주어진 글 있지. 주어진 글하고 A번은 완전히 대비적인 그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A번은 여기 문화적으로 어떤 다양성이 있는 사회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A번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표현인데 A번이 그럼 바로 맨 처음에 있어야겠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B번 보세요. Equal right here. 여기서의 어떤 동일한 어떤 권리라는 것은 의미하게 된다.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취급이라는 것이 다소간 똑같은 취급을 의미하게 된다. 같은 건 같은 거다 이런 얘기야. 평등의 어떤 원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의하거나 적용하기 쉽다. 이게 어디서 그런 걸까요? 어떤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동일한,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적으로 동일한 게 맞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라고 비슷한 논조는 B가 비슷한 논조입니다. A는 완전히 반대 논조인 거지. C번, furthermore, 더욱더 나아가, 게다가 일단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보자면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C번도 주어진 거하고 완전히 대비적인 표현인 거죠. A, C가 대비적인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골라야겠냐.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주어진 글에 어떤 뉘앙스가 있는 B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B가. 그 다음에 A, C 중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냐면 먼저 A 부분 있지. A 부분에서 위의 상황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반대다라고 소개하니까 A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고 C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또 C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C의 맨 앞에 furthermore 이런 표현이 있잖아. 더욱이 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어떤 사회를 보여준 다음에 더욱이 게다가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보자면 이런 얘기 있으니까 A번 다음에 C가 있는 게 좋죠. 순서대로 B, A, C가 좋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38번 볼게요. 하나의 어떤 추측 가능한 가능성. speculate라고 그래서 추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추측 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노보트를 가지는 거다.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는 애냐면 로밍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걔네가 클린업 뭘 청소하는데 pathogen 어떤 병원균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잘 좋지 않은 프로테인 단백질을 청소하고 다른 찌꺼기들도 청소한다 이런 말이네요. 됐죠?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에이징 노화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노화를 유발하는 병원균이라거나 뭔가 단백질 좋지 않은 단백질이라거나 찌꺼기 잔해
이런 것을 몸속에 있는 거죠.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잔해를 청소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노보트다. 그 나노보트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나노보트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글 내용 자체는 좀 약간 복잡한데 노화에 대한 이야기죠. 노화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답의 단서만 좀 얘기해보고 끝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선택지 5번인데 선택지 5번에서 만약에 여기 데이 밑줄 쳐볼게.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어디 나와야 되냐면 5번 직전 문장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부터 볼게요. 걔네가 또한 청소한다. 뭘 청소하냐면 손상된 유전자를 청소한다. 맞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뮤테이션, 뭐를 이렇게 그 변형을 유발하는 건데 암을 유발하는 변형을 유래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이어지는 변형을 유발하는 어떤 손상된 유전자까지도 걔네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정답이 5번이 아니라면 데이가 가리키는 게 5번 직전에 있어야 되니까 5번 다음에는 5번 직전에 누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직접 무슨 손상된 어떤 유전자를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 읽었죠. 여기 있는 데이가 과학자라 그러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손상된 유전자를 이렇게 고친다라는 게 직접 유전자를 과학자 고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건 맞지가 않고 또한 여기 올소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게 고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고친다랑 비슷한 말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주어진 글에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나노보트가 청소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노보트란 애가 이런 조그만 애들, 체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이런 조그만 애들을 청소하고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5번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 있죠. 이 데이가 누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까요? 나노보트겠죠. 나노보트가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굉장히 미세한 어떤 유전자까지도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아셨죠?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데이가 누구냐? 여기가 과학자로 보는 게 좋겠냐? 데이가 나노보트로 보는 게 좋겠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올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이 5번이 아니라면 또한 청소한다는 얘기가 요 직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청소한다는 얘기가 본문에 있지는 않잖아. 5번 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청소한다. 요거랑 대응하는 게 여기 나노보트가 이렇게 청소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고친다. 청소한다, 고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답은 5번에 갖다 꽂히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